국회의원 못해요. 사퇴를 해야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 오늘 촬영하는 날입니다. 쭉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명희 거는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문자로 너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자꾸 이제 해달라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하고 윤미향 씨 거를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궁금해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운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국회의원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사퇴를 할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윤미향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연도수를 보니까 1964년생이더라고요. 64년생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하루를 빼야 된다고. 윤년이 껴있어서 29일이 껴서 하루를 빼고, 또 그 해 그 달을 보니까 또 역행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일반 이제 사주를 푸는 그 날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역행해서 하루 앞날로 보면은 아마 정확하게 볼 거예요. 갑진, 갑술, 병호. 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하루 빼고 역행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쭉 이렇게 지내왔던 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천개의 흐름도 보고 그래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또 이용수 할머니 운도 좀 많이 몸도 불편하신 것 같고,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 할머니하고 이제 윤미향 씨하고 앞으로의 관계나 앞으로 어쨌든 위안부 활동을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윤미향이 계속 할지, 아니면 이용수 할머니가 주가 돼서 위안부 활동을 할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같이 궁합도 한번 보고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게 제가 사주를 푸는 사람마다 이렇게 윤년이 껴있어요. 28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윤년이 껴있어서 그 해도 29를 빼고, 이것도 또 역행을 해가지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태어난 날에 병호 같이 이렇게 날이 되더라고. 근데 사주는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궁합까지 한번 봐서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려고 궁금해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안부 문제는 제가 뭐 일제시대 때 살아보질 않아서 제가 실제로 경험도 안 해봤고, 그 시대에 살아서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 안 된 거는 제가 방송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쭉 세상을 다 살아왔어요.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한 40년 전에 뭐 20대겠죠.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는 많이 틀렸어요. 그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뭐 그때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끝났었죠. 이제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저는 어린 시절을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어렸을 땐 기억이 잘 안 나요.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동두촌, 의정부 그쪽에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생겼던 게 이제 요즘 말로는 집장촌이라고 그러고, 이제 한마디로 그때는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뭐 일제시대 얘기하면 위안부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나와서 돈을 쓰는 거를 반묵인 하에, 정부의 반묵인 하에 그런 어떤 집장촌이 세워지게 됐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위안부는 잘 모르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 집장촌에 가는 여자분들이. 한 분은 그때는 굉장히 인신매매가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통해서 진짜 납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얘기처럼 일본군한테 강제로 납치돼서 위안부로 끌려가듯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많이 팔려갔어요. 일부는 그렇게 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인신매매로 들어온 여자분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때는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벌이 좋거나 이제 뭐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물론 뭐 정상적인 직장도 갖고
받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제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살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가서 이렇게 매춘을 하는 여자분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도 들어보고 경험해 본 게 그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은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했어도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뭐 성매매 금지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육체노동하기 싫으니까 또 힘드니까 몸도 건강에 안 좋거나 좀 안 좋으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매춘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오늘 다룰 얘기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던 게 한 번 있었어요. 이번 방송을 보면서 이용수 할머니한테 1억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동두천에 가서 미군들 매춘을 한 여성들, 물론 자발적으로 찾아간 여성들한테는 보상은 안 해주더라도 인신매매 당해서 갔던 여성들도 보상을 해줘야 공평하지 않을까. 어차피 사회가 뭐 식민지 시대였던, 어쨌든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나라를 뺏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지만은 또 미군이 주둔하게 돼서 양공주라 그랬었죠. 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층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신매매 당해갖고 온 여자분들한테도 사실은 뭐 죄 없이 사실 끌려온 거잖아. 아무 죄 없이. 그래서 돈도 못 받고 몸 팔고 그렇게 희생당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할 뿐이지. 다 숨어 살고 계시다고. 지금은 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제 나이쯤 됐겠네요. 그런 과거를 다 남한테 도저히 얘기 못하는 과거기 때문에 그 아픔을 참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사실 선거는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 그 보조금 때문에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그것도 제가 김종인 박사님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자기 사주에 그릇에 맞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많이 탄생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제가 보는 국회의원 상은 어떤 상이냐, 제가 가서 직접 뭐 정부의 어떤 세금이라든지 세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직접 가서 정부에 세금을 감시할 수도 없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뽑아놓으면 그분 할 일은 내 대신 가서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걸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정활동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민단체에 막대한 세금이 흘러나가지 않게 막게끔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오늘 TV 보니까 벌써 증세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재난보조금 저는 25만 원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세금 낼 일이 걱정이 돼요. 그거를 감시하라고 뽑아놨더니 감시는 안 하고 서로 언론 프레이나 어떻게 하면 그냥 인기나 얻어서 국회의원 다시 한번 할까, 공직을 갈까, 몸살이고. 제가 이번에 고위공직자가 한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야, 우리 세금으로 저런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줘? 박근혜 시대 때 아마 제가 얼핏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행정관인가 비서관인가 뭐 외통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일본하고 이제 국장급 회의를 해서 다 이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미향을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할머니들한테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하자 그랬더니 윤미향이 얼굴이 까매졌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친일파라 이렇게 몰릴까봐 얘기를 못했대. 지금 공무원들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윤미향이가 예를 들어서 공시한 게
우리나라 국세청은 굉장히 유능한 데예요. 진짜 일반 뭐 저도 이렇게 뭐 가게를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0,000원만 공시에 어긋나도 바로 그냥 세무조사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데요. 한마디로. 기업체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국세청이에요. 근데 공시를 여러 번 그렇게 누락을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모른다 그러면 직무유기지. 뻔히 알면서도 이해는 돼요. 아, 윤미향이 처음에 나와서 당당하더라고요. 왜? 너무 힘있어 보였어요. 처음에 TV에 나와가지고 이용수 할머니 이렇게 나와서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걸 좀 서운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가 센가 시민단체 힘이? 근데 시민단체 힘이 너무 세요. 정대협 쪽에 시민단체 힘이 너무 세더라 이 말이에요. 센 이유를 알았어. 국세청 직원이 나가서 왜 공시 누락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민주당 또 외곽에서 지원하는 시민단체고 문 대통령 사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문 대통령은 흙이 없는데 또 토가 많아.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땐 뒤에서 많이 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아까 한마디만 딱 하면 너 친일파야? 이걸로 끝이에요. 친일 공작하는 거야? 그럼 조사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조사를 해요? 당장 여론에 수요 집회 나가가지고 누구누구 국장 그 친일파다 성토하자 그걸 할머니 시켜가지고 또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국세청 찾아가서 뭐 할 텐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은 뭐 가지도 않았겠지만 곽상도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파헤치는 것도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이걸 파헤치를 못해요. 10년, 20년, 30년 가도 못 파헤치는 거야. 왜? 파헤치려고 들면 바로 친일파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국회의원들이 친일로 몰리게 되면 절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못해요. 국회의원도 못하고. 제일 무서웠던 거야. 무소불위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운이 나빴어요 이번에. 제가 사주를 보니까 절대 외부에서는 건들질 못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시민단체예요. 기부금 받아가지고 진짜 지 멋대로 막 쓰더라도 누구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뭐 행안부, 여성가족부 한마디도 못해. 왜? 말하면 바로 친일파. 또 문 대통령한테 찍히고 민주당한테 찍히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공직생활 옷 벗으려고요? 가족들이 있는데 얘기 못하지. 나라도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세지면 안으로 골게 돼 있어요. 서로 싸우게 돼 있다. 왜? 그 권력을 네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일단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해요. 근데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힘도 세지고 돈도 생기고 국회의원에 나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또 할머니들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위안부 활동이 중지될까봐 걱정도 되고 또 이용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용수 할머니 나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윤미향이하고 그 다음에 정대협하고 욕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저건 쓰레기들이다. 완전히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을 해가지고 저럴 수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이용수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하고 밥 사달라고 이용수 할머니가 데모라고 그러더라고. 데모. 뭐 집회 끝나고 나서 돈을 모아놔서 밥 사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 물론 일반적인 저 말고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쓰는 사람도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비를 터서라도 가장 맛있는 걸 사줬을 것 같아. 나 같아. 정말 제일 맛있는 거 사드렸을 것 같아.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많은 이익을 받잖아. 탤런트들 뭐 엊그저께 나오니까 뭐 2억 낸 탤런트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TV 뭐 촬영을 해달라 해서 TV 촬영하는 데를 갔는데 탤런트들이 돈 많이 버니까 에이 일반 시민들 그러잖아요. 에이 돈 많이 버니까 뭐 2억 뭐 줘도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촬영 현장 가서 직접 촬영을 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3시까지 촬영을 하더라고요. 바닷바람 불고 추운데 벌벌 떨어가면서 그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더라고. 엄청 고생해. 스텝도 그렇고 탤런트도 그렇고. 그냥 쉽게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할머니를 위해서 쓰라 그랬는데 할머니가 밥 한 끼 못 사줘. 그건 나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윤미향 사주를 보니까 이 이용수 할머니나 윤미향 사주를 이해하기 쉬우려면 식신상관격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식신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윤명희 같은 경우에는 신강한 식신상관이야. 조금 틀려요, 성격이. 식신상관격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병오, 둘 다 일주는 똑같아요. 일주는 똑같은데 한 사주는 신약한 사주고 한 사주는 신강한 상관이에요. 신강한 상관들은 일단 욱하는 성격이 있고 자기가 조그만 일에 이제 욱했어. 근데 바로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 하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있으면 땡 하고 끝나는 성격이 상관격의 특징이에요. 신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 아니라고 우기거나 계속 싸움을 걸거면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양면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절대 화를 안 내는 특징이 또 상관격의 특징이에요. 상관격의 특징은 굉장히 유능한 사주예요. 한마디로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병호의 상관격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선동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말을 굉장히 남을 설득시키는 재주가 있어요. 김호준이가 나와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대본 없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 뒤에서 아마 누군가가 조정을 할 거다. 조정을 해서 뭐 대본을 다 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병호는 아니래도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일절 대본 없이 해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화가 많은 사람은 대체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용수 할머니나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병호일주 화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대본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안 알거든. 제가 김호준 씨 사주를 잠깐 봤어요. 아, 이 사람은 또 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잠깐 이제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계유일주에 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대본이 있고 게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맞받아치는 대본대로 맞받아치는 그런 말은 잘해도 즉흥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야 92세 할머니가 나도 못하는 걸 해? 난 방송인인데? 의심스럽겠죠. 근데 사주를 보면은 우리같이 사주를 보는 사람은 알아요. 화가 많은 사람은 대본 없이도 얼마든지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듯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상관격들이 많은 사주들은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 그 다음에 예술가, 탤런트들이 상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탤런트들이 대체로 좀 욱하는 게 단순하고 그래서 꼭 탤런트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하면 망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이용을 잘 당해요. 그래서 잘 망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근데 윤명희 사주를 보면은 갑진, 갑술, 병호일에 태어났어요. 신강한 또 상관격인데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주를. 이 사주는 불로 태어난 사주예요. 불이 이제 2개 있고 거기에 간목, 땔감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조금 많은 사주예요. 근데 사주에는 지금 물이 없는 사주예요. 거기에 금이 조그만 게 이제 지장간 안에 술 중에 신금이 조금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금이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쉽게 사주를 풀려고 그러면 자연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고기 구워 먹으러 한번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고기를 딱 고깃집에 갔는데 빨개 숯불이. 근데 숯도 많아. 근데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돌판 2개를 이렇게 돌을 2개 올려놓은 그런 사주예요. 그러면 이 고기가 어때요? 조그만 고기를 호록 타버리겠죠.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어때요? 이 흙을 갖다가 돌판을 갖다가 물에다 이렇게 담갔다가 식혀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 물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 물은 이 윤미향 씨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남편한테는 되게 잘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조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물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 상대보다는 어때요?
남자 상대를 잘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은 직업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물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이 있어도 일할 때는 그걸 다 억누르고 화를 안 내는 왜냐면 이 직업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거든. 요번에도 욱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너무 자만한 거지. 국회의원도 되고 네 할머니가 네가 뭐 할게 네 하면은 나 이길 것 같아? 해볼 테면 해봐 이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쉽게 내려오진 않겠죠. 이 그림을 보면 쉽게 내려오겠어요. 이 물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 물이 나한테 이 고기를 구워 먹어 이 돈을 내가 벌려면 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이 돌판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남편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관직도 필요하고 이 필요한 걸 이렇게 내려놓겠냐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할 거라고. 뭐 국회의원만 되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고기가 필요하겠죠. 돌판 위에다 고기 한 점 이렇게 올려놓으면 호록 타겠죠. 근데 한 근을 막 이렇게 올려놨어. 그러면 이 고기가 다른 고기를 태우느라고 내 고기가 안 타겠죠.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많이 올려놓으면 돌판이 식으니까. 그러면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상관에 재성이 필요한 사주기 때문에 밥 사달라고 그럴 때 그 푼돈 아끼느라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주는 1,000원, 2,000원도 아끼는 사주예요. 자기 돈은 절대 안 써. 1,000원, 2,000원 집에다가 뭐 3, 4억씩 통장에 있어도 1,000원, 2,000원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주예요. 이해하더라. 사주를 딱 보니까 이해가 하더라고. 왜냐면 얘가 소중하거든. 헛돈은 안 쓰는 사주다 이 말이에요. 너무 챙겼어. 그러면 이 돌판이 이 윤미향이한테는 되게 나쁘겠죠? 이 돌판이 어쨌든 이 돌판은 흙이에요. 뜨거운 흙으로 뭉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흙을 갖다 이 뜨거운 돌을 갖다 물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물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자식이 어때요? 결정적인 시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흙이 확 부어지면 이 물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원래는 이런 사주는 자식 낳고 이혼하는 사주였어요. 근데 아주 착한 남자하고 살면 이혼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남편 사준자가 잘 모르니까 아주 부인을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공주처럼 대하고 욱할 때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러는 남편일 거예요. 그래야 이혼을 안 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왜냐면 이 자식을 낳는 순간 흙이 많아지기 때문에 뜨거운 흙이 많아지고 물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잘 나가는 남편도 아웃시키는 사주예요. 사별할 수 있고 남편을 없애는 사주예요. 사실 이 사주 자체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남편이 빛을 못 봐요. 근데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요. 화가 많은 여자들은 대체로 상관격들은 개인 능력은 뛰어나요. 말을 되게 잘해요. 말을 되게 잘하고 군중들이 이용을 잘하고 남을 설득을 잘 시키고 그러면서도 협박까지 잘해요. 근데 이번엔 너무 일찍 터뜨려. 너무 일찍 친일 프레임을 너무 일찍 써버렸어. 그전엔 다 통했거든. 조금 누가 그전에는 안 건드렸겠어요? 뭐 기자나 누가 예를 들어서 건든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럼 바로 야 너 친일파야? 너 스위치 때 봐. 너 친일파 내가 할 거야. 이런 바로 아웃됐거든 지금까지는. 이번에도 그냥 친일로 하려 했더니 이번에 왜 안 된 줄 아세요? 같은 편이거든. 이용수 할머니거든. 어? 내부 고발자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부에서 한 거라. 그러면 친일로 몰라면 이용수 할머니를 친일로 몰아야 되는데 제대로 걸린 거예요. 운이 나빠서. 그러면 이 자식 문제로 인해서 이 물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자식 문제도 터질 거라고. 그 다음에 불이 강하니까 어때요? 이런 불이 강하고 이 토가 많고 이런 여자들은 시샘이 많아 뒤에서. 알게 모르게 아마 정대협에서도 여자들이 뒤에서는 시샘을 많이 했을 거라고. 또 누군가가 또 부추길 수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그 대신 이 숯이 많으니까 엄마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겠죠? 내가 불이 뜨거운데 땔감이 많으니까 이 다 수태되니까 어때요? 다 타버린 형국이니까 엄마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운을 한번 봅시다. 운을 보면 지금 현재 55세서부터 무진대운이에요. 무진. 그러면 지금 땅이 이 흙이 60%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근데 지금 현재는 무진에서 무토운이란 말이에요. 토가 들어와 있는 상태. 근데 이 무토가 들어와서 지금 천간에 있는 이 간목 두 개가 있어. 얘는 플러스 나무, 얘는 플러스 토야. 근데 천간에서 상생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화가 쉽게 말해서 금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이렇게. 수생목, 금생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천간에서 이 상생을 못하니까 상충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간목 두 개 하고
이 무토하고 꽝. 이 땔감하고 이건 땔감은 이제 엄마 문서 수입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땅은 본인의 진로 사업체가 막히는 운이다. 60%짜리 대운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국회의원 못해요. 뭐 당장은 뭐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사퇴를 해야 될 것 같고, 사퇴하기 전에 아마 제가 쉽게 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물이 워낙 필요하니까. 지금 잠수 타고 있는데 제가 이유를 곰곰이 이제 운을 이렇게 따져봤어요. 근데 지금 숨어있는 기운이 미토가 돌았어. 흙이 또 15%가. 그러면 이 땅이 뜨거운 땅이 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계좌 뭐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계좌 때문에 뭐 어떻게 검찰 조사받을 거를 미리 이제 하려고 이렇게 뭐 잠수 탔다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자포자기야. 왜 자포자기인 줄 아세요?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뭐 친일 프레임도 없었고, 뭐 이런 일반 평범한 시민단체는 회계를 철저히 했어. 왜냐면 구세청이 무서웠거든. 또 행안부도 무섭고, 이런 데가 무서우니까 철저히 이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할 거야. 근데 이 지금 윤미향 이 정대협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너네가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이런 상태였어. 한마디로 대통령도 우리 못 건드려. 에? 뭐 국세청 친일 그럼 끝이요. 이렇게 오만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총장 그 검찰팀에서는 알고 그냥 치고 들어온 거예요. 다 압수해간 거야. 그 압수한 걸로 끝인 거예요. 벌써 끝난 거야 이 게임은. 얘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 장분이 모르게 다 가져가고, 이제 뭐 그것만 열람해 보면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변명거리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원래 이사주는 임기응변이 진술충 오수라파 충중봉합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자기가 말로 얼마든지 자기 위주로 바꾸는 사주예요. 임기응변이 아주 능한 사주야. 근데 검찰에서 완전히 다 감고 한 상태에서는 임기응변이 뭐 없어요. 이제 다 끝난 거야. 왜? 그동안 너무 오만하게 관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 이제 끌려갈 때만 남은 거죠. 내년에가 이제 신축년이야. 올해는 이제 경자년, 이제 경금 때였고, 이 경금이 들어와서 이 간목을 때리니까 이건 돈하고 문서하고 깨지니까 아마 올해는 이제 그동안 유용한 거를 다 벌금으로 물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 신축, 이 축토가 들어올 때 되면 결정이 다 날 거예요. 이게 내년 한 8월 달쯤? 내년 한 양력으로는 7월 달? 7월 달쯤 되면 축술미, 축술미, 이걸 삼형살이라 그래요. 이 삼형살은 갇히는 거야. 그냥 검찰 가서 잠깐 조사받는 게 아니라 1년 안에서 들어오면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7월 달에는 갇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번 검찰청에 조사 들어가는 거는 제가 얼핏 숨어있는 기운을 따져보니까는 한 10일에서 11일? 네, 그때 아마 검찰청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 서류 뭐 준비하고 뭐 그럴 여가가 없어요. 어디서 술 먹고 있겠지 뭐. 신랑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냐면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물이 이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신랑하고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져야지. 그동안 이제 저거 할 텐데. 오만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딱 운이 지금 그렇게 좀 이어지려고 운이 딱 온 거야. 근데 이용수 할머니 사주를 보니까 무진, 갑자, 병호. 나는 똑같아. 근데 신약한데 이 사주는 반대의 사주예요. 불이 되게 작고 땔감이 작고 겨울철에 눈보라 같게 비가 오는 사주야. 거기에 흙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주는 지금 현재는 갑인대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땔감이 부족한데 이 땔감이 한겨울에 이 불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땔감이 들어오게 되면 불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이번 싸움은 무조건 이용수 할머니가 이겨요. 앞으로 위안부 사업도 이제 후원금 뭐 이런 거 이제 지원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좀 걱정돼서 사주를 봤는데 뭐 102세까지는 목이 들어오더라고. 뭐 잠깐 어려울 때 좀 아프실 때는 92, 93, 94, 95, 96 96세 때 조금 이제 아프실 것 같고,
그거 넘어가면 아마 101세까지는 대운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후원이나 앞으로 이 위안부 이 사업할 때 아마 이용수 할머니 위주로 사업이 재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후원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 위주로 후원이 될 것 같고, 좀 이용수 할머니는 재물을 좀 많이 노후에 재물을 많이 축적을 하시겠네요. 이 모든 게 왜 제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세금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디다 쓰는지, 쓸데없는 데 쓰는지 그걸 감시하라고 뽑아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그냥 뭐 도움이 되라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어요. 자격이 없고 정말 쓸데없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앞으로 8월 달이 되면 구군도 굉장히 나빠지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더 심하게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제 말들은 이제 김종인 박사님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내년까지는. 그래서 아마 운이 좋아서 이번에 또 제 말대로 이제 그 위원장도 되셨고, 김종인 박사님 같으면 워낙 또 능력도 있고 애국자시니까 잘 정부를 경제해서, 윤 총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윤 총장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윤미향 이 카드도 울산 선거 카드하고 윤미향 카드 이런 거는 다 저축을 해놓을 거라고, 마지막 히든 카드로 쓰려고 저축을 해놓을 거예요. 총선 끝났을 때보단 조금 걱정은 덜해졌어요. 일단은 김종인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있는 한 또 윤석열을 쉽게 건들지 못할 거고, 또 윤석열 총장이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를 최대한 견제하려고 카드를 지금 많이 모아놨을 거라고. 이제 그 카드를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또 정권이 바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